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를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함께 계속 북한에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이른바 성탄 선물을 보내지 않은 데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최근 대북 기조를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리는 대북 외교의 특징을 느리고 인내하며 꾸준한 외교로 규정하고 이런 계획을 고수할 것이며 이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압박이 지속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영내 동맹 또 파트너들과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약속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며 대화 없이는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리선권 신임 외무상 임명과 관련해 외교 수장 교체와 무관하게 미북 정상 간 합의는 약속인 만큼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의 최근 대북 독자 제재가 중국을 겨냥한 것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많이 있는 특정 국가가 행동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 중국이냐라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성탄 선물이 없었던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가 작동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로는 한국이 크게 한 걸음 물러나 미국이 제공한 모든 것들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미한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국방장관의 최근 언론 공동기고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70년 주둔이 가져온 모든 것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의 그 가치를 다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신임 외무상의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설을 맞아 외무성이 북한 주재 외교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다면서 외무상 리선권 동지를 비롯한 외무성 당국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리 외무상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등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강조했다면서 북한 정부의 대외 정책적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의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으로 교체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매체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위협은 물론 미군의 대비 태세와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 현황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 청문회는 국방부의 존 루드 정책 담당 차관과 합동참모본부의 데이비드 엘빈 전략계획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VOA에 북한의 위협과 미군의 대비 태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현황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부와 합천 관계자로부터 북한과 동아시아 지역 미군 배치와 대비 태세, 영내 전략적 환경과 한반도 국가안보 과제에 관한 청문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고 동시에 미북 핵 협상은 중단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그러는 동안 영내 미국의 최대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 관계는 갈수록 경색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이 만료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로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등 민주당 측은 지난 1년간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제기해왔던 각종 우려를 종합적으로 제기하고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겠다는 겁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측은 이번 청문회에 주요 의제를 묻는 VOA의 논평 요청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최근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이에 대응해 미한일 3국 해군이 괌 인근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미 공군과 해군 정찰기 등이 연일 한반도 상공을 정찰하는 가운데 열립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이 미국과의 여러 사안들을 해결해 보려는 한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이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켄 거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2일 BOA에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오랜 기간 요청해온 것으로 한국이 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큰 성과를 얻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최대 압박 외에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I've seen no ind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that they're willing to do anything other than continue to exert maximum pressure in hopes that that will lead to the North Koreans making concessions on their nuclear program, which it will not.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파병 결정과 북한 문제와의 연계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남북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미국 내에 필요한 시점이며 한국과 더 대화할 준비를 하는 건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needs to be much more understanding in the U.S. on the issue of the North-South relations.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은 한국의 안보 이익에 따른 결정일 뿐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원유 수송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는 겁니다. 70% of South Korean oil comes through the straits. It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South Korea to ensure freedom of navigation.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북한과의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만큼 의미가 있는 건 아니며 미국도 이번 사안을 북한 문제에 활용하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남북 철도 연결이 시급하다는 한국 외교당국자의 발언에 또다시 속도 조절과 대북 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협력 사업 가운데 남북 철도 연결이 특히 시급하다는 이수혁 대사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큰 원칙은 국제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며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 자릿수 인상률로 의견 접근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여전히 이견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22일 언론 논평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봤지만 사실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의견 차이를 좁히려면 상당한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은 지난 14일과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6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양측이 이견을 많이 좁혔다며 한 자릿수 인상률로 의견이 접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한국 석좌가 올해 미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국장을 지낸 차 석좌는 22일 2020년 아시아 전망을 주제로 한 CSIS 토론회에서 미한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자권 전환 문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한 간 이견 등을 주요 변수로 꼽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마이클 그린 CSIS 선임 부소장은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꼽으며 만약 현실화된다면 경제적 충격으로까지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테리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북 합의가 타결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라지만 잠재적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